생활 오늘 이야기. 비 오는 밤 한적한 동네. 해인대원이 본 불꽃의 정체는? 저거 보세요, 저거! 뭐지? 한솔대원에게 도착한 선정대원의 생일 초대장. 그런데 초대장의 글씨가 지워졌다? 그 이유는? 꾸러기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하면 시원한 바다, 바다하면 축제 현장을 빼놓을 수 없지.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하하, 그런데 우리 대원들은 어딨지? 아하, 여기 있었군. 역시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런 축제자고 정말 좋은 것 같아, 그치? 정말 좋은 것 같아. 누나! 불꽃놀이! 까만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 쇼쇼쇼. 역시 축제에 빠질 수 없지. 실제로 보니 정말 근사한걸. 하하, 멋지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멋있다. 우와! 해인대원, 한솔대원, 불꽃에 흠뻑 쉐군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떨까? 뭐랄까 그냥 뭔가 쏟아지는 느낌? 그냥 마음이 뻥 뚫려요.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 중에 최고의 불꽃이었어요. 확 트인 밤바다 위 오색빛깔의 불꽃의 향연들. 정말 한여름밤의 열기가 대단한걸. 쾅쾅 하는 소리에 심장까지 떨릴 지경이야. 누나, 그런데 옛날에도 불꽃놀이가 있었을까? 옛날에? 있었겠지? 아니, 없었을 것 같은데 나는. 에이, 너 영화도 못 봤냐? 왜 영화에 보면 불꽃 뻥뻥 터지고 그러잖아. 드라마에서도 그러는데?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옛날에도 불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면 되잖아. 혼자 갔다 와. 알아보고 올게. 빨리 와라. 오늘의 탐구 과제. 옛날에도 불꽃놀이를 했다?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자, 빨리 한번 알아보자고. 아니 근데 해인대원 대체 어딜 그렇게 뛰어가는 건가? 저기. 어라? 화약? 화약이라 하면 불꽃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아하, 여기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로군. 자,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옛날 불꽃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한번 알아보자고. 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서 불꽃을 만들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오늘 여기서 불꽃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불꽃 연출가 유직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꽃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왜 박같이 생긴 게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바깥이 생기긴 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공중으로 발사해서 터뜨리면 밤하늘에 멋있는 그런 불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꽃이 된다고요? 이 박같이 생긴 게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추진 화약입니다. 이게 폭발하면서 공중으로 얘를 300m가량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로켓처럼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올려주고 안에서는 불티가 계속 타들어가다가 중심부에 이르러가지고 폭발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안에 담겨 있었던 별이라고 하는 거를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본 이 박처럼 생긴 것의 이름을 연화라고 하는데, 대개 이 연화는 불꽃의 맨 아랫부분인 추진 화약에 불이 붙으면 공중으로 슝 하고 날아오른다는군. 그 다음 열기가 불꽃의 심장 활화약으로 이동하면 비로소 펑펑 터진다고 해. 자, 우리가 본 휘황찬란한 멋진 불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군. 바깥에 생긴 거는 공중에 올라가서 꽝 터지는 거고요. 저 과자통처럼 생긴 거는 땅에서부터 불꽃이 작은 불꽃으로 어떤 리듬을 맞춰주는 그런 불꽃이에요. 이 작은 불꽃이 터지면 하하, 이렇게 바다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군. 어때? 공중에서 터지는 큰 불꽃도 아름답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작은 불꽃도 매력적이지 않나? 이건 무슨 모양의 불꽃이에요? 이거는요, 스마일 페이스라고 써 있어요. 웃는 얼굴.
공중에 사람이 웃는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폭죽이 웃는 얼굴로 터질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불꽃이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공중에 그대로 이렇게 배열된 웃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라, 과연 사실일까? 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불꽃이 웃고 있잖아. 스마일! 자, 여기에 연화의 불꽃 배열만 바꿔주면 국화, 하트, 나비는 물론 각양각색의 불꽃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 우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사극 같은 데 막 폭죽 터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화약에 정확한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마 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옛날 폭죽들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무주 쪽에 가시면 그런 거를 재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주요? 설마 전라북도에 있는 그 무주? 그래, 어디 한번 쭉 내려가 보자고. 아니, 그런데 뭐가 이렇게 으스스하지? 굵은 빗줄기와 천둥, 번개까지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뭐지? 이 동네는? 무서워. 해인대원 이러다 귀신한테 잡혀가겠어. 저거 보세요, 저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아, 저건 뭐지? 도깨비불 아니야?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도깨비불. 해인대원, 무섭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자고. 우와! 우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불빛의 정체는? 아니, 이건 불꽃?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반딧불이 흩날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예쁘네, 예뻐. 아니, 대체 이 불꽃은 누가 만든 거죠? 이게 혹시 제가 찾던 그 옛날 불꽃이 아닐까요? 저기 누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그 옛날 불꽃이 맞나요? 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게 한 몇백 년, 한 200년, 200~300년 전부터 하던 이 불꽃놀이라 이게. 이게 그 옛날 불꽃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봤던 폭죽은 분명히 이런 동그란 화약이었는데? 아, 그래, 모양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정말 옛날 불꽃 맞긴 한 건가? 좀 이상한데. 그럼 이게 옛날부터 그 불꽃놀이 할 때 쓰이던 그 불꽃이에요? 그렇죠. 옛날 이게 그전에 화약이 발달 안 되고 그럴 때는 이것이 대표적인 불꽃놀이지. 이게 낙화놀이라고 그래요, 낙화놀이. 낙화놀이요? 아니, 그러면 혹시 제가 이거 만드는 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밤이라서 안 되고 그 만드는 과정을 보려면 내일 밝은 낮이 와야지. 이곳에 오면 어젯밤에 본 그 신기한 불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럼 빨리 가보자고. 그 불꽃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오셨구만. 네, 맞아요. 그 불꽃이요. 아, 저걸로 만들어, 저거. 드디어 그 베일을 벗는데. 이게 뭔데요? 이것이 뽕나무라는 게 뽕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로 폭죽을 만든다고요? 그렇지. 에이, 제가 폭죽 만드는 걸 전부 다 보봤는데요. 폭죽은 화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화약이 귀하고 그래서 이 뽕나무로서 만드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옛날 폭죽놀이는 화약으로 했지만 이놈을 태워가지고 수선을 만들어. 아, 그럼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태워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하하, 그러니까 화약 대신 이 뽕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을 이용해 불꽃을 만든다고? 아니, 근데 왜 하필 뽕나무였을까? 궁금한걸? 좀 말해주세요. 꼭 뽕나무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딴 나무로 해봤는데 저 소나무나 뭐 참나무나 이런 딴 나무로는 인화성이 약해서 되들 아니야.
옛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군 거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뽕나무 불꽃을 만들어 보자고. 제일 먼저 뽕나무를 잘 말려 장작 크기로 자른 다음 불에 태워 수치로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 이렇게 만들어진 뽕나무 숯을 손으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채로 걸러주면 하하, 해인 대원표 뽕나무 숯가루 짜잔! 아유, 기특하네. 이랬던 숯이 이렇게 곱게 빻아서 이런 부드러운 가루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건가요? 아니 이제 이놈이 원료가 돼서 이놈으로 만들어야지 낙화봉을 만들어야 돼 이제. 낙화봉? 뽕나무 불꽃의 폭죽인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하봉 만들려고 지금 우리도 같이 만들어 볼까? 네모난 한지 위에 뽕나무 숯가루를 일렬로 올리고 굵은 소금을 살살살 뿌려주면 된다는 건. 그러니까 먼저 숯을 깔고 톡톡 튀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 역할을 하는 약숙을 넣는 거구나. 자, 다음으론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서 꽈배기 모양으로 비비 꼬아주기만 하면 반짝반짝 불꽃을 만드는 낙화봉 완성. 와, 드디어 저도 낙하봉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 자, 이제 건조한 곳에 잘 보관하고 언제든 불꽃놀이를 즐기자고. 네, 이렇게만 하면 끝난 건가요? 이 낙화봉은 완성됐는데 여기다가 이 끝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 이제 이래. 우와, 수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불이 잘 붙네요. 예로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과 모내기 전 7월 보름 등 특별한 날 긴 줄에 낙화봉을 매달아 불을 붙여 낙화놀이라는 전통 불꽃놀이를 즐겼다는데, 별다른 놀이가 없던 옛날에 불꽃의 모양을 보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을 거야. 조소랑조실록에 조선시대 불꽃놀이가 이미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고려 말부터 불꽃놀이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정조가 신하들과 불꽃놀이를 즐기는 김홍도의 득중 정어사도가 대표적이지. 언뜻 봐도 사람 키보단 훨씬 높은 불꽃이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불꽃놀이가 우리나라에서 놀이문화가 될 수 있었던 건 고려시대 화약 개발에 힘쓴 최무선에 의해서라고 해. 처음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화약이 점차 불꽃놀이로 발전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나라의 화약 기술을 뽐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건. 이렇게 화약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화약의 본고장 중국을 능가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실제로 그 유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불꽃놀이를 보고 이거 정말 천신이 만든 것이다. 세종 때 아주 그 기술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서 아주 그 주변국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특히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전통 불꽃쇼 낙화놀이는 수백 년을 이어져 지금까지 볼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할 수밖에. 그렇다면 화약을 처음 탄생시킨 중국은 어떨까? 명절 때면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으로 불꽃놀이를 빼놓지 않는다고 해. 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등 세계 각국의 기념일에도 불꽃놀이는 이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되었다는 건 정말 멋지지 않나? 옛날에 화약도 없이 이런 불꽃을 만드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거봐, 옛날에도 불꽃놀이가 있었다니까. 최한수. 야! 최무선의 화약과 뽕나무 등을 이용한 옛날 불꽃에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과 해학이 깃들여 있다. 현란한 발놀림과 넘치는 스피드의 주인공은 누구? 아니, 우리 한솔대원이었군. 보드 타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한솔대원 멋지다. 뭐지? 무슨 편지라도 왔나? 선정이 생일이네? 한솔대원
이번에 내 생일이야. 몰랐지? 내가 생일 파티 엄청 재밌게 준비할 거니까 꼭 와야 돼. 맞다. 선물은 꼭 가져야 돼. 꼭 필수품이야. 알았지? 기대할게. 선정이 생일. 선물은 뭐 준비하지? 진짜 개운해졌다. 뭐 입고 갈까? 맞다, 미션다. 이거 뭐야? 글씨가 사라졌잖아. 아니 정말 글씨가 몽땅 사라졌잖아. 글씨들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잠시만. 이거 혹시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편지? 글씨를 쓰면 순식간에 이렇게 스르르 사라지던 영화 속 마법 편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걸. 오늘의 탐구 과제. 순식간에 글씨가 사라지는 마법의 편지가 있다? 아마도 그 편지지에 마법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우와, 이 종이 멋있다. 다양한 종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이라면 우와, 이거 종이 글씨가 진짜 사라지는 멋있다. 마법의 종이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꼼꼼히 살펴보라고 한솔대원. 진짜 두꺼워. 어느 거지? 종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이거와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소리지?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한솔대원? 이거 어떻게 이런 종이 위에 물을 쏟았잖아. 진짜 빨리 닦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시죠? 제가 실수로 이 물컵을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다 이렇게 종이를 적셨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 종이는 물에 젖지 않아서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네?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일단 한번 닦아보는데? 이거 진짜 안 주셨네? 아니 정말 하나도 안 젖었잖아. 유포라는 종이로 그 각종 섬유 유연제나 또 물에 젖지 않는 그 포스터 용도로 많이 쓰는 그런 특수한 종이에요. 그럼 혹시 글씨가 사라지는 종이도 있나요? 마법 편지지 정말 있을까? 물론 있죠. 네? 진짜 있어요? 우와! 바로 이 종이에요. 어디 보자.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종이 같은데 이게 정말 마법 편지지라고? 일단 선생님 붓에 물을 흠뻑 적셔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진짜 신기하다. 아니 물만 들어 글씨가 선명하게 써지는군. 근데 이거는 글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글씨가 생기는 종이 아니에요?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정말요? 아니 이렇게 진했던 글씨가 아이고 감쪽같이 사라지네. 한솔대원의 편지랑 똑같은데 이건 무슨 종인가요 선생님? 이 종이는 물그림 종이라고 하는데요. 특수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물로 그리면은 나중에 글씨가 사라지는 종이에요. 그러면요, 혹시 이 종이도 물그림 종이인가요? 마법 편지지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어서 말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도화지인데요.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닌데 이건 일반적인 도화지인데. 의심 많은 한솔대원 직접 종이에 글씨를 써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글씨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 정말 아닌가 봐. 한솔대원. 네. 글자가 안 없어지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글씨가 사라졌어요. 마술처럼. 내가 볼 때는 이건 일반적인 도화지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잉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잉크. 이렇게 글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법 편지의 비밀이 종이가 아닌 잉크에 있다는 건데 이런 잉크가 존재하긴 하는 거야? 일단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안녕하세요. 잉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요 제 친구한테 이런 생일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 써져 있던 글씨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잉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초대장에 써있던 글씨랑 진짜 비슷한데요? 정말 그렇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 어머나
아니 정말 글씨가 순식간에 없어지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중화 반응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화학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요? 중화 반응이란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염과 물이 생기는 반응을 말해요. 우리가 벌레에 물렸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은 벌레 침 속의 산성 물질이 염기성의 암모니아수와 만나 중성으로 변해 그 성질을 잃도록 하는 거지. 그럼 마법 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실험실에서 자주 보았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에탄올, 티몰프탈레인 용액만 있으면 준비 끝. 이때 탄산나트륨이라는 가루와 그다음에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알코올은 공기 중으로 증발되고 도화지 위에는 아주 작은 탄산나트륨 가루가 남게 돼요. 티몰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평소에는 파란색을 띠지만 이렇게 글씨를 써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이때 생긴 물은 증발되고 종이에는 탄산나트륨만 남아 그 색이 무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야. 그 변화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입김을 불어넣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 선정대원의 초대장 역시 글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런 중화 반응 때문에 글씨 색깔이 투명하게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런데요. 이 글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되살리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어요. 도화지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려주면은 다시 글씨가 나타나게 돼요. 원리는 간단해. 염기성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종이에 남아있던 탄산나트륨과 만나면 무색에서 파란색으로 글씨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지. 그럼 초대장 글씨도 되살려볼까? 이것 봐, 조금씩 나타나잖아. 맞아요, 이 초대장이 맞아요. 오, 생일, 장소, 피자집, 시간 19일 저녁 7시. 아직 안 늦었나요? 딱 맞춰 알아냈는걸. 선생님, 그런데 이 편지의 비밀을 밝히다가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솔대원. 비밀 잉크를 이용해서 좋은 생일 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잉크로 생일 선물을요? 잉크로 그림을 그려서 준다는 건 아닐 테고 설마 특별한 잉크라도 선물을 하라는 건가? 그렇다면 햇빛이나 자외선을 비춰야 그 색이 나타난다는 UV 잉크 아니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 잉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거울 잉크예요. 거울 잉크요? 네. 우와, 그럼 이 잉크로 지금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울들을 잉크로 만들 수 있다고? 정말 신기한걸? 한솔대원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드는 법은 간단해. 일반 투명한 유리에 거울 잉크를 뿌리고 쓱 한번 문질러주면 끝! 그리고 5분 정도 바짝 말리고 나면 짜잔! 정말 잉크로 반짝반짝 거울 만들기 대성공! 우와, 그거 진짜 거울이에요! 우와! 오! 이 거울 잉크는 평소에 입자가 이렇게 입자 상태로 있다가 건조가 되면서 평평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울이 되는 그런 잉크입니다. 선정아, 난 이 선물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생일 파티 가도 되지? 마법 편지 비밀도 풀고 잉크로 거울도 만들어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한솔대원. 평범해 보이는 잉크에 과학과 상상력이 더해지면 마법의 편지도 만들 수 있다. 불꽃놀이! 우와! 진짜 멋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보국전자에서 무선 주전자와 전기요를 드립니다.